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북한의 핵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막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한국이 핵을 갖도록 하는 것뿐이다. 조만간 우리도 핵 전력 보유를 공식화해야 한다. 주변국이 모두 핵전력이 있는데 준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현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 무슨 지랄을 하든 미국이 어떤 협박을 하든 전쟁만은 안 됩니다. 절대. 정치권에서 멸공놀이 선제 타격은 아니라고 본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하며 이례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나라가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투쟁에 직면해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1월 20일 북한은 대미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했더니 점점 선을 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도 뭔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 잠수함의 위치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 능력이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협상을 주도했던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 능력이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대화로 풀려던 노력이 북한의 무기를 정교화할 시간만 벌어줬다고 봤는데요.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제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재 북한의 상황은 식량난과 침체한 경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경을 꼭꼭 걸어 잠갔던 북한이 최근 중국과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한 것인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화물 열차가 이틀 연속 중국 야오닝성 단둥에 들어오며 밀가루 같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감염병 유입을 극도로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한 건 신속하게 들여와야 하는 물자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당분간 매일 10에서 20량 규모의 화물 열차가 단둥과 신의주를 운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쏘는 등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해군력을 한반도 인근으로 집중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은 항모 폭격기 핵 잠수함 등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NGS 내셔널 그라운드 탑을 발동하기도 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사할린을 넘어갔으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당연히 작동했을 것이고 북한은 어마어마한 양의 핵미사일을 적재하고 출항한 미 잠수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미 의회에서는 선제 타격과 관련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 네바다 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노출하며 다시 한번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네바다 함이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으며 최근 괌에 기항하며 위치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전략 핵 잠수함은 전략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을 다량 운용하는 미사일 셔틀입니다. 현재 전 세계 6개국에서 전략 원잠을 운용 중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입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의 경우 미국의 주력 핵전력으로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크림슨 타이로 잘 알려진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수중 배수량이 1만 8천 톤 이상이며 길이 170여 m 혹은 13m에 달합니다. 크기는 러시아의 타이푼급보다 약간 작으면서도 탄도미사일 수량은 타이푼급보다 4발 더 많아서 투사 능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1년 처음 취역한 오하이오급에는 승조원 150여 명이 승선하며 24개의 발사관에는 사거리가 1만 1000km 이상의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 4탄도 미사일을, 이 때문에 잠수함 길이가 굉장히 긴 게 특징으로 꼽힙니다. 트라이던트-2는 8개에서 14개의 멀 바에마 RV 즉 다탄도 각계 목표 재도립체가 실려 있는데 이들 멀바에는 최소 5킬로톤에서 최대 475킬로톤 위력의 핵탄두가 장착됩니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지난 1976년부터 건조가 시작됐는데요. 1970년대 들어 소련의 핵 선제 공격 위험성이 높아지고 공격원잠도 대규모로 늘어나자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들은 생존 가능성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이전의 전략원잠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개발해 건조하기에 이릅니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생존 가능성 향상을 위해 이전의 미 해군 전략원잠들에 비해 자체 소음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사거리 5,000km 이상의 트라이던트 계열 SLBM을 운용했습니다. SLBM의 사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소련 가까이에 항해할 필요가 없었고 비교적 안전한 해상에서 전략 목표물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한 척에 탑재된 SLBM의 위력은 지구를 끝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할 해구산 중 하나로, 그런데 이 오하이오급의 전략원잠 네바다함이 최근 괌에 기항하며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데요. 네바다함은 트라이던트-2 20기와 수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부모부머라고 불립니다. 미군은 네바다함의 괌 기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CNN 방송은 이 부모의 전 세계 배치와 동향은 대개 극비 사항이었다며 부모의 괌 도착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이 괌 기항 사실을 밝힌 것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의 부모들은 워싱턴주의 벵고어와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등 모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진이 공개되는 것도 드물 정도로 미국의 이번 결정은 가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B-2B-52 등 전략핵 폭격기와 더불어 이른바 미국의 삼축 핵전력을 이루며 이 중에서도 가장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결국 미국은 핵탄두를 북한의 문 앞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특단의 조치인 셈입니다. 한편 이번에 북한이 4번째로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동해상의 선 목표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전술유도탄은 KN-24로 실사격을 통해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로 정점 고도가 사드 최저 요격 고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함경도, 앞바다의 무인도 악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단순한 미사일 테스트의 일화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내부 체제 결속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의해 힘에서 밀림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것과 고립된 북한이 관심 끌기용이라는 시작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일단 미국은 시간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더 침묵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쏠지 대략 파악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하루빨리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여기서 멈춰야 할 때인 듯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각국의 안보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또 한 번 대폭 향상되는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1의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깨질 플랜트를 개발해낸 것인데요. 이 기술은 메탄올과 물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잠수함 연료 전지 AIP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해군과 관련 기관들은 이번 연구가 한국 잠수함의 작전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료 개질 및 수소 정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연료 전지란 연료 수소 및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첨단 발전 방식입니다. 기존 화학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각종 연료 전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후 물 외에 별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 친환경 발전 장치인 연료 전지는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한국의 군사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주로 메탄 및 메탄올 등의 고온의 수증기를 가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개질, 장치가 필요한데요. 잠수함 연료 전지용으로 개발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전 세계에서도 아직 잠수함에 도입된 사례는 없어 한국이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 전지는 특성상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어 군사기술에 접목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요. 잠수함은 잠항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없는데 이 때문에 수중에서 엔진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소 미리 충전해 두었던 2차 전지 배터리로 가동합니다. 그러나 2차 전지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 자주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만 하죠. 바로 이때가 재래식 잠수함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AIP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오랫동안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잠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AIP 기관을 장착한 214급의 경우 209급에 비해 잠항 기간이 3배 정도 늘어났죠. 또한 AIP는 기존 축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용량이 가능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방전 문제도 기존 축전지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므로 여러모로 잠수함엔 제격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AIP를 채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 1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해낸 잠수함 연료 깨질 기술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20년 이상 연구개발에 공들여온 최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잠수함 연료 전지에 필요한 수소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속 수소저 장합금 실린더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수소 충전을 위한 별도 부대 설비가 필요하며 충전 시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메탄올을 활용한 연료 깨질 방식은 저장 효율이 높아 기존 대비 잠항 운용 능력을 30% 이상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설치에 공간 효율이 높고 연료 수급도 용이해지는데요. 재충전을 위한 별도 설비도 필요 없으며 충전 소요, 기간도 짧습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원장 전무은 한국은 수소 연료 전지 부문 명실상부 3개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도산 안창 5급은 공기 불요 추진 체계의 IP에 개선된 연료 전지를 적용해 세계 최장 잠항 기간을 보유한 잠수함입니다. 도산안 창호함의 AIP 시스템에는 국내 강소기업인 범한 연료전지가 개발한 군수용 연료전지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19 세계 인류상품에서 현재 세계 인류상품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죠. 세계 인류상품은
세계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면서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인 상품만 선정됩니다. 범한 연료전지는 2003년 잠수함 사업을 시작한 후 2008년 PMFC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스택 개발, 2018년에는 도산한 창호함 진수라는 성과까지 기록했습니다. 범한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 분야 88건, 압축기 분야 18건 등 총 100건이 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 상용화한 국가는 오직 두 곳으로 바로 원조 잠수함 강국 독일과 신흥 강국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끝판왕인 도산한 창호함은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VLS 육문을 설치하여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였고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AIP를 장착하였습니다. 야 오냐고? AIP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 대비 수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한데요. 이는 은밀성을 무기로 하는 잠수함에는 상당한 이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AIP는 만능인가? 하는 질문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제작된 AIP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그 출력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214급 잠수함의 경우 최고 수중 주행 속도는 20노트 약 37km/h이지만 최고 속도로 단 두세 시간만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2주일간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4,5노트 약 9km/h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나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평상시 초계 기동을 위해 느린 속도로 잠항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의 도발 및 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 시에는 이러한 성능적 한계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운용 특성상 대체로 선제 공격 이후에는 적 수상함이나 초계기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는 형태의 전투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작전 수행 시 당연히 최고 속도로 기동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AIP 시스템으로는 작전 수행 후 겨우 잠항 2시간 만에 부상할 수밖에 없어 잠수함의 생존 가능성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데 바로 원자로가 돌아가는 한 계속 잠항을 할 수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최고 속도가 30에서 35노트로 시속 60km가 넘고 평속은 30에서 40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가동에 공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승조원들이 마실 물은 바닷물을 담수화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해내고 승조원들에게 필요한 산소는 바닷물의 전기분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오로지 원자력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대용량의 전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AIP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 이내내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비 더 은밀한 잠항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예 추진기 가동을 멈추거나 5노트 이하의 저속 주행이 아닌 경우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쪽이 생존 능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대칭 전략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ICBM, RBM, SLBM 즉 모두 발사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ICBM과 LBM은 사전에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육상 기지에 있는 ICBM 발사대는 인공위성으로 포착해 폭격할 수 있고 전투기에 실려 목표지로 가는 LBM은 도중에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도무지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물밑에 있는 잠수함이 언제 쏠지도 모르고 또 그 잠수함을 미리 찾아내기도 힘들며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감추는 잠수함을 뒤쫓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 날아올지 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셈이죠. 최근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와 함께 SLBM 개발마저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시작된다면 동북아 해상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전쟁 억지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경북 경주시 간포읍에 생길 해양용 소형 모듈 원전 SMR, 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간포에 문무대 완과학 연구소를 착공하여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해양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나라 연구로는 해양용 SMR을 실증하기 위한 다목적 연구로입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로 구성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원자로인데